저녁에 저녁 준비를 위해 마트에 들렀는데 우연히 제철인 무화과가 저렴하게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화과를 이용해서 맛있는 팬케이크와 함께 근사한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팬케이크 위에 올려줄 무화과 컴포트부터 만들어 볼게요. 컴포트는 과일을 설탕에 졸여 만든 프랑스식 디저트로 우리나라의 잼과 유사한데요. 무화과처럼 과육이 연한 과일을 설탕에 졸여 보다 오랜 시간 먹을 수 있게 하는 조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철인 무화과를 많이 구매하게 된다면 콤포트를 만들어 다른 요리에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처럼 무화과와 설탕 그리고 레드와인, 계피가루를 준비하여 컴포트를 만들어 볼게요. 무화과 담을 볼을 준비하고 꼭지를 제거한 후 적당한 크기로 무화과를 잘라줍니다. 저는 이번 촬영을 위해 무화과 2kg를 샀는데요. 촬영을 마치고 나서도 무화과가 많이 남아서 콤포트를 추가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 무화과는 펙틴이 풍부해서 변비에 좋고 피신이라는 효소가 있어 소화작용을 촉진해 줍니다. 그래서 평소 우리가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데 돼지고기를 먹은 후에 후식으로 무화과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하네요. 무화과의 손질이 끝나면 팬에 볶기 전에 설탕을 넣어 잘 버무려 주세요. 이 상태로 상온에 30분 정도 놔두면 무화과에서 수분이 나와 콤포트를 만들 때 타지 않고 단맛이 깊이 배어 좀 더 맛있는 콤포트를 만들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단맛을 좋아해서인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랩으로 공기가 통하지 않게 잘 막아주고 상온에서 30분 정도 잘 놔둡니다. 30분이 금방 지나갔네요. 랩을 벗기고 무화과 표면을 보면 아직 설탕이 좀 남아있지만 바닥에는 이렇게 수분이 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팬에 잘 넣고 볶아주기 시작할게요. 원래도 과육이 연한 과일이지만 컴포트를 만들 때 처음부터 센 불에 볶지 않고 중불에서 천천히 볶아줄게요. 그리고 레드와인과 계피가루를 넣어 한 번 더 가볍게 섞어주세요. 무화과로 컴포트를 만들 때는 과육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요. 30분에서 40분 정도 끓여주면 컴포트가 완성되는 것 같아요. 요새 제철인 무화과를 마트에서 구매하게 되면 보통 그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단맛을 조금 더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컴포트를 만들어서 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컴포트가 완성되면 용기에 넣어 상온에서 식혀주세요. 컴포트가 충분히 식으면 냉장 보관하고 잼처럼 오래 보관할 수는 없으니 되도록 빠른 시간에 드시는 걸 추천해요. 이번엔 팬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호텔에 있을 때 팬케이크를 자주 만들었었는데 그때 사용한 레시피를 영상에 담았는데요. 재료는 특별한 건 없지만 만약에 직접 집에서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은 꼭 이 레시피를 활용해서 팬케이크를 만들어 보길 추천드려요. 시중에 파는 제품과 만약에 비교한다면 그렇게 맛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먼저 밀가루와 베이킹 파우더, 소금을 넣고 체에 한번 걸러줄게요. 이렇게 체에 채워주는 이유는 팬케이크의 식감을 부드럽게 하고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고요. 추가로 설탕을 넣어 전체적으로 한번 섞어주세요. 가루 재료를 준비했으니 이제 가루 이외인 재료를 준비해 볼 텐데요. 계란 2개를 넣어주고 거기에 우유를 넣어 잘 섞어주세요. 일반적으로 계란을 사용하면 계란 비린내가 많이 나는데요. 바닐라 에센스나 바닐라 빈을 넣어 계란 비린내를 제거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제 팬케이크의 마지막 재료인 버터가 남았는데요. 버터는 중탕볼에 중탕해서 녹이거나 이렇게 약불로 팬에 녹여 덩어리가 없게 잘 녹여줍니다. 모든 재료가 준비되었으니 이제 팬케이크를 반죽해 보겠습니다. 가루 재료에 아까 준비한 계란물을 2번에서 3번 가량 나누어 잘 반죽해 주세요. 반죽은 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약하게 섞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미리 준비한 녹인 버터를 조금씩 넣어가며 팬케이크 반죽과 혼합해 주세요. 이 부분은 소소한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버터에 풍미를 더해서 팬케이크 반죽이 좀 더 맛있게 구워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팬케이크 반죽에 랩을 덮어 냉장고에 30분 동안 휴지시켜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팬케이크를 구워 볼게요. 먼저 팬을 준비하고 팬 위에 기름을 약간 두른 뒤 키친타월로 팬을 가볍게 코팅해 주세요. 코팅이 잘 된 팬을 사용하면 보다 쉬운 팬케이크를 만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1분에서 2분 정도 약불로 충분히 예열을 해주시는 게 팬케이크를 잘 구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팬에 기름을 칠할 때 기름을 키친타월로 충분히 닦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팬케이크를 구웠을 때 팬케이크의 표면의 색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상에서처럼 시간이 지나면 표면에 전체적으로 기포가 생기는데요. 그때 가장자리를 들어서 색을 한번 확인하고 팬케이크를 뒤집어 주세요. 이 상태로 30초 정도 팬에서 구워주면 밑에 색깔이 잘 나면서 팬케이크가 완성됩니다. 팬케이크의 크기는 반죽의 양을 조절해서 구워주면 되는데요. 저는 좀 더 크게 만들고 싶어 국자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한 장만 구우면 뭔가 아쉽겠죠? 그래서 저는 2장에서 3장 정도 추가로 더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팬케이크를 더 구워줬습니다. 팬이 예열만 잘 돼 있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쉽게 팬케이크를 구워낼 수 있습니다. 팬케이크를 보다 맛있게 먹기 위해서 다이어트 걱정은 좀 되겠지만 생크림을 만들어 줄게요. 핸드믹서기를 이용해 거품이 잘 올라오도록 작업해 줍니다. 만약 핸드믹서가 없으면 정말 걱정되는 상황이지만 거품기를 이용해 직접 손으로 쳐야 하기 때문에 하시기 전에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먹고 하시길 바랍니다. 무화과 컴포트와 팬케이크도 만들었으니 이제 맛있는 디저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까 만든 팬케이크에 생크림을 얹고 추가로 무화과를 썰어 생크림 위에 얹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팬케이크 한 장을 더 덮고 동일한 방법으로 생크림과 무화과를 올려줍니다. 팬케이크는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높이만큼 쌓아줘도 되지만 너무 높게 쌓으니 이게 쓰러질 염려가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팬케이크 4장을 쌓아서 생크림과 무화과를 함께 올려줬습니다. 영상에 충분히 담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니 꽤나 높은 층으로 팬케이크가 쌓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팬케이크 위에는 무화과 콤포트를 올려 마무리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콤포트를 이렇게 팬케이크와 함께 먹으니 단짠단짠한 맛에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고소함을 더해주기 위해 견과류를 부셔 위에 올려주세요. 이쯤에서 단면이 궁금해서 한번 잘라봤는데요. 생크림 때문에인지 마치 케이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영상은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 영상은 요즘 제철인 무화과를 활용해 팬케이크와 어울리는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쉬는 날 여유롭게 브런치로 적당한 음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컴백할게요.